안녕하십니까. 이재호TV의 와이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이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을 1심 처음부터 어제 끝나는 대법정까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법원에 기소돼서 재판받을 때뿐만 아니라 검찰에 잡혀갈 때까지, 잡혀가는 날도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님 재판은 그 전모를 제가 잘 안다고 제가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재판은 기획 수사에 의한 표적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기획을 해놓고 일단 그러니까 표적을 이제 이명박으로 딱 잡아놓고 그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하는 모든 기획을 한 거죠. 시민단체가 고발하게 하고 친여 매체가 보도하게 하고 여당이 이걸 갖고 나발을 불게 하고 그리고 검찰이 잡아다가 조사를 하는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삼아 놓고 그 표적물에 대한 기획을 한 거죠. 이 재판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물을 쓸 수가 있는데 처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연일 언론에 도배를 했거든요. 근데 국정원 댓글 사건이 혐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거 안 되면 이거 제시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제시하고 이렇게 근 몇 달간을 끌어오다가 다 안 됐습니다. 다. 검찰이 제기하는 게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기한 것이 다스의 소유가 이명박 거다 이런 이야기죠. 다스는 개인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입니다. 일종 가족 회사죠. 가족 회사인데 주인이 이명박 대통령 큰형인데 큰형이 이게 내가 주인이라 그러는 거고 또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다스는 내게 아니라는 거고 거기에 주가 한 주도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차명주라도 있어야 되는데 차명주도 한 주도 없습니다. 그 차명주가 없다는 거는 검찰도 차명주가 있다고 못 밝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당하는 흔적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배당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거다라고 또 표적을 세워놓고 여기에 따른 모든 기획을 합니다. 네, 철저한 이게 아주 철저한 기획수사죠.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증거와 증인을 전부 다 이제 만들어냅니다.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그 다수의 사장들이 김성우 씨하고 사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다수의 돈을 빼갔다. 횡령을 했다. 그런데 그 돈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 게 아니고
김재정 그 다섯 사장인데 돈이 간 것이 다 드러났어요. 계좌도 드러나고 또 김재정 사장이 그 다섯에 돈 쓴 것도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증거가 뭡니까? 엉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표적을 만들어 놓고 기획을 한 거고 아주 잡아가려고. 그 왜 그랬느냐? 정치 보복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따른 정치 보복입니다. 아주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표적을 아주 삼아놓고 아주 정치 보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포장을 적폐청산이라는 포장을 씌운 거죠. 적폐청산의 내용은 정치 보복입니다. 두 번째, 중요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미국의 에이켄 컴퍼니 회사의 변호사, 김석한 변호사, 이게 아주 핵심 증인입니다. 근데 핵심 증인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데려오는 걸 검찰 스스로 막은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핵심 증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서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안 했습니다. 핵심 증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백준 씨가 그의 진술이, 검찰 진술이 중요한 증거 자료였는데 그걸 법조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1심, 2심 끝날 때까지 검찰은 김백준 씨를 증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핵심 증거 조사도 안 하고 핵심 증인인 김석환 변호사나 김백준 씨를 2심이 끝날 때까지 법정의 증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이 수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그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증명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말로만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시간, 장소, 도구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즉 증거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한 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10억을 이명박 대통령이 빼갔다. 이렇게 누가 증언을 했다. 그러면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계좌번호가 나와야 되고 보낸 은행이 나와야 되고 뭐다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말로만 재판이죠. 증거에 대한 증명이 없는데. 다음 네 번째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잘 봐야 되는데 상고 이유가 타당하냐 안 한가를 알려면 그 소송 서류를 봐야 되잖아요. 소송 서류가 12만 매입니다. 판사들이 4명이 담당 재판부가 4명인데 4명이 하루에 1000매석 받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4,000몇 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자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12만 매면 그것만 보는데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소송 서류를 검토를 안 했다고 봐야죠. 안 읽어봤다고 봐야죠. 그냥 법원 연구관이 써준 것만 읽고 판결한 건데 이 판결도 처음부터 아주 딱 표적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건 기각이다. 상고 하나만 하나다. 기각할 걸 먼저 딱 설정해 놓고
거기다 맞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송 서류를 충분히 읽어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걸 읽어봤다면 모순되는 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증거도 없었고 뭐 증인도 없었고 그 서로 진술의 모순도 있고 그 1, 2심 법정에 제가 참여해보면 그게 서로 차이 나는 게 많습니다. 이 법리도 잘못 적용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법에서 전부 판결해야 되는데 대법은 그거 싹 무시해버린 거죠. 그냥 6개월 만에 그냥 기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재판답게 하지 않고 이 재판을 무슨 정치행위로, 그게 정치재판이라는 건데 이 재판을 사법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정치행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피고인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재판이라는 거고 정치보복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재판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재판 대법에서 재판이 끝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단독범이죠. 사건도 간단하죠. 거짓말한 것이 맞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냐 안 나갔냐 요겁니다. 이 간단한 사건, 단독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부에서 있습니다. 정치적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 인물에 대한 사건은 전원 합의부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4명이 구성된 재판부, 일반 재판부로 내려보낸 거죠. 일반 재판부는 4명입니다. 4명이 내려보낸 겁니다. 거기서 4명도 이 재판 서류를 다 읽어보지도 않은 거죠. 거기서 이 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직 대통령이 12만 명이나 되는 그 방대한 재판 서류를 검토하고 판단도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 법리가 맞느냐 틀리느냐 판단이 좀 복잡하겠습니까? 그걸 일반 재판부에 4명에 딱 배당을 해갖고 6개월 만에 얼렁뚱땅한 거죠. 이것도 처음부터 표적을 세워놓고 아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살이를 시켜야 된다는 딱 전제하에 전원 합의부에 넣을 것도 없이 그냥 일반 합의부에 넣어가 일반범처럼 그냥 자법 취급한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었으면 재판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모든 것도 정말로 이게 어긋남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건 처음부터 표적을 아주 이명박 잡아가기로 목표를 세워놨으니까 뭐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문제인식 재판입니다. 끝으로 6번째 지적은 대법원이요. 어제 제가 대법정에 가서 앉아서 봤는데 한 일반범들 사건이 그 뭐 100여 건도 넘어 있는데 4명의 판사가 딱 대법관이 4명 앉아갖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서류를 이만큼 가져와서 사건 번호 몇 번 피고인 누구 기각 또 사건 번호 몇 번 누구 기각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속에 하나로 사건 번호 몇 번 피고인 이명박 기각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무거운 사건일수록 재판 과정도 엄격해야 되고 정중해야 됩니다.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수많은 사건 하면서 사건은 몇 번 기각, 사건은 몇 번 피고인 누구 기각, 그 속에 하나 끼워갖고 이게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재판입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저는 대법원이 완전히 문재인 정권 하청업체구나. 요즘은 하청업체를 협력업체라고 말을 바꿨다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협력업체, 문재인 대통령 협력단체라고 봐야죠. 이 대통령 의중이 실린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자기들 반대 세력에게는 무자비하고 자기네들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자면 자기 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네들 반대편에게는 철저하게 무자비하고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문재인 정권 하에 대법원도 문재인 즉 청와대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명박 재판에서 잘 보여준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희미하게 납니다만은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민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전부터 저 사람 잡아가서 처형해야 되겠다 딱 정해놓고 사람 데려와서 세워놓고 박수치게 만들고 공소장 죄상 읽고 그냥 뭐 반대 도를 필요 없죠. 그냥 저 사람 잡아가야 된다 그러면 잡아갈 사람 잡아다가 그 죄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김아무개 이러이러한 죄로 처형한다. 박수 치십시오. 그게 인민재판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인민재판과 같은 거는 처음부터 잡아갈 사람, 처형할 사람을 정해놓고 재판을 시작한 거. 잡아갈 때부터, 검찰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이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인민재판과 비슷하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날에 민주화운동 하다가 5번 구속돼서 10여 년을 감옥을 살았잖아요. 제 재판을 그러니까 구속을 5번 했으니까 재판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정치 보복을 당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하에 어떤 법에도 법적으로 사법적 판단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잡혀갈 만큼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에서 10가지 정치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메랑이 되는 거니까요. 금년의 연세가 80입니다. 1941년생이니까요. 80의 노인이 몸도 안 좋은데 이제 긴 겨울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세월은 가죠. 언젠가는 이 정치재판의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